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양내과 의사 김범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암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환자분들 진료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은 암에 걸렸는데 뭐 먹어야 되나요? 고기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식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생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열심히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내 생활을 꾸려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 생활 습관에 대한 거를 암에 걸린 이후에 바꾸는 것보다 암에 걸리기 전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암이라는 게 안 걸리면은 가장 좋은 거지만 이게 우연에 의해서도 유전자가 고장날 수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나는 암에 걸릴 줄 알았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암 걸리고 싶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암은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1위가 되고 굉장히 흔한 병이 된 거죠. 모든 병이라는 게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다행히도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예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100% 이것만 하면 암에 안 걸립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암에 걸릴 확률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겠느냐,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던 거고,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암 예방 10대 수칙이라고 그래서 암협회에서도 발표한 것들이 있고 이미 논문으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은 암 발생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런 간단한 생활 수칙 몇 가지만 잘 수행을 해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암 발생의 한 3분의 1은 어쩔 수 없이 암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찾아내서 조금 할 때 진단해서 완치가 가능하고, 또 암 발생하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 예방 10대 수칙에서 가장 첫 번째는 담배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사실 다 아는 거죠. 근데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담배를 피우다 보면은 담배가 이제 중독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담배를 못 끊도록 하는 중독 물질을 더 첨가해서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담배를 핀다고 그럴 때 누군가가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 갖고 이득을 보는 제3자가 너무 많아요. 가장 가까이로는 국가가 가장 큰 이득을 받습니다. 4,500원 담배값에 세금이 무려 3,300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세금이 75%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담배 가격을 올리고 나서 세금 이런 걸 보면은 담배로 걷는 세금이 거의 한 12조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어떠한 저항감도 없이 세금을 내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는 게 담배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담배 세금을 절대로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갑을 태운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4,500원 하면 1년이면은 16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세금으로 치면은 1년에 120만 원씩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거예요. 직장인들 연말 정산할 때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패면서 1년에 120만 원씩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 이런 거는 잘 생각을 안 하죠. 또 가까이 있는 담배 회사도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합니다. 또 그뿐인가요?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제약회사도 이득을 보게 되고 병원도 이득을 보게 되고, 또 담배를 재배하는 영세한 농가들도 담배를 팔아서 어떤 농가 소득을 올리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담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은 연금도 좀 절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그거로 인해 갖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를 주거나 이러지 못하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암 예방 10대 수칙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한 건데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자. 요건데 사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아는 거죠. 세 번째도 음식에 대한 거여서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물을 먹지 말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아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에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술은 가급적이면 먹지 말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진짜 술 정말 딱 한 잔도 안 되나요? 맥주 딱 한 잔만 먹을 거예요.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술이 한 잔도 안 되겠느냐에 대한 거는 연구 결과들이 좀 있고, 뭐 와인 같은 경우는 뭐 한 잔을 마시면 조금 더 심혈관계에 좋대더라, 뭐 이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좀 좋은 연구 결과들만 좀 확대 해석을 하셔갖고, 한 잔은 괜찮대.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두 잔. 두 잔이 이제 한 병. 이렇게 자기 절제를 못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술은 그 자체로 문제이기도 하지만 술을 통해 갖고 내가 자기 절제를 얼마나 엄격하게 할 수 있겠느냐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술에서 무너지면 나머지 수칙들도 이게 안 지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방 수칙은 운동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뻔한 거예요.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을 하자. 모든 사람이 알지만 모든 사람이 안 하죠. 그 다음 예방 수칙은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인데 이것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소위 비만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암의 위험 인자가 된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비만이 될 때까지 섭취하는 음식들이 그다지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암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역시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예방 수칙들은 그런 거예요. 예방 접종 지침에 따라 갖고 B형 간염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받기. 이거는 좀 간단한데요.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간염 백신을 하면 이건 분명히 쉽고 간단하게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도 예방이 가능하고, 그래서 요즘에 예방접종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 요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직업장에서 안전보건 수칙 지키기,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암 예방 수칙은 조기 검진에 대한 겁니다. 일정 부분 우리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기 검진을 적절히 받아서 조금 할 때 미리 찾아내서 완치까지 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기 검진 지침인데요.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만 40세가 넘어가면 국가에서 쪽지가 날라옵니다. 심지어 돈도 안 냅니다.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도 미리 찾아내가지고 조기에 치료하면 의료비가 엄청나게 아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날라올 때 좀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검진을 빠짐없이 받으면은 암 치료에 있어 갖고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10가지 수칙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두가 다 알아요. 근데 모두가 이 수칙을 안 지키고 있죠. 과연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엔 3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감정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잔소리 같이 느껴져요.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아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유, 누군 뭐 피고 싶어서 펴, 이러면서 집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수칙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첫 번째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루 안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체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면은 몸이 좋아집니다. 근데 하루 운동했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뭐 3달 이상은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체력이 좀 좋아졌는데 근육이 좀 붙는 것 같은데 이제 살이 빠지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 석 달 정도 걸리는 변화의 시간을 넘는 그 고비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수칙들을 무시하는 다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습관을 바꾼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살아온 습관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젊었을 때 습관을 바꾸는 거하고 나이가 60살, 70살 됐을 때 습관을 바꾸는 거를 비교해 보면 나이가 60살, 70살 돼서 습관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령 우리 아버지들 보면은 헤어스타일 같은 거 절대 안 바뀌거든요. 맨날 똑같은 데 가서 이 머리 자르러 앉아 있을 때도 얘기도 안 하세요. 그럼 미용사가 알아서 와가지고 아, 저분 또 오셨구나. 한 달 전 똑같이 잘라주고 말거든요. 근데 이런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운 게 나이 들수록 심해지니까 원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 되고 새로운 시도를 안 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더 예전 같지 않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암 예방 10대 수칙 이런 것들을 나이가 60살, 70살 돼가지고 그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40대, 30대, 일찍이면 일찍일수록 좋습니다. 이런 수칙들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몇 년간 쌓이면은 이게 20년 뒤에, 30년 뒤에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70살이 돼서도 굉장히 활동적이고 건강하신 분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이분들은 40대, 50대에서부터 꾸준하게 관리를 해오셨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관리라고 하는 게 뭐냐? 열심히 운동하는 거, 식이 조절하는 거, 그리고 조금 이왕이면 적게 먹는 거. 이 세 가지를 10년, 20년, 30년을 하게 되면 나이가 70살, 80살이 돼서도 적어도 60대 혹은 50대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노인의학 하시는 분들은 감속 노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노화되는 속도를 조금씩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암 예방의 수칙은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일 아닌가 싶고요. 암을 예방하는 10가지 방법들을 통해 갖고 노화의 속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고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 같은 성인 질환도 예방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거를 습관으로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데요. 이 10가지 수칙을 내 습관으로 만들려면 저는 작은 성취감을 자주 느껴보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크고 거창하게 목표를 세우면은 새해 첫날에 작심삼일로 그냥 끝나기가 쉬우니까 아주 작은 목표들, 가령 내가 그냥 오늘은 한 10분만 걸어봐야 되겠다. 동네 한 바퀴만 걸어봐야 되겠다. 스쿼트 10개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취감을 자주 느끼다 보면은 이게 또 나름대로 뿌듯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가급적이면 저는 아침에 미루지 않고 하기를 추천을 드려요. 중요한 일을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면 좋은 점이 내가 중요한 일을 아침에 먼저 했구나. 그럼 하루 종일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해야지 저녁 때까지 안 하고 있으면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을 안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이왕 할 거면은 아침에 좀 일찍 미루지 않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나가다 보면은 소소한 성취감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습관은 굳어지고 3개월, 1년, 2년 굳어지다 보면은 동년배들에 비해서 야, 내가 체력도 좋고 내가 내 친구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구나 이러면은 많은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 암에도 예방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암 예방의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열심히 내 습관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것을 몇 년 이상 꾸준하게 이제 지속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60대, 70대, 80대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유롭고 건강한 노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다들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 수명은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지금 80이 넘었는데 건강 수명은 지금 60대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20년 동안을 병원 신세 지면서 골골하게 늙어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습관들을 내가 꾸준하게 실천을 해서 남들 60대서부터 골골할 때 나는 70대, 70 후반서부터 골골하기 시작하면은 그 건강 수명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 안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은 꾸준하게 노력을 통해 갖고 분명히 습관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암으로부터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고 노화로부터도 조금 더 감속 노화를 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심지어 성인병, 당뇨, 고혈압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암 예방 수칙 10가지 뻔한 잔소리 같지만은 저는 정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도 정말 안 하실 겁니까?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